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디의 혼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반디님 모시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해상 탈북 가족이 어떻게 넘어올 수 있었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 반디님이 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배 10여 척을 거느리고 서해 바다를 누비면서 뭐 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탈북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 황해도 소식이라든지 바다 소식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과거 배를 타고 백령도 앞에까지 왔다가 간 적이 있다 해서 그 얘기 오늘 시간 한번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네. 그 얘기 한번 나눠보지. 그러니까 그 표류 해왔던 때가 언제예요? 2007년, 8년 뭐 이때 되는데 예. 배를 소해 바다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은 뭐 탈북하기 전까지 한 건 아니고 예. 과거 한 5년 총각 때 총각 쌩쌩할 때 총각 때 군에서 제대되고 네, 제대되고. 참고로 반디님이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예. 제대되고 이제 제 딴에는 제일 큰 도전을 했을 때고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외화벌이가 왕창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는 총각기지장이나 총각지사장 보기가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배 한쪽에 보통 2만 불 내지 3만 불, 최고 이제 200마력, 180마력짜리 같은 건 이제 4만 불까지도 했거든요. 그런 배 한 척만 있어도 상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율총을 가지고 조금 그런 배를 4만 불짜리 한 10척까지 있어요? 2만 불, 4만 불 뭐. 그 돈은 어디서 나가지고 투자받은 거예요? 중국에 돈 많잖아요. 그 중국에서 빌린 거예요? 북한의 외화벌이는 중국 돈으로 하는 거지 제 돈으로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중국 돈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애국자고 중국 돈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돈주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중국 사람들 맨날 그래 사기 당하는구나. 네,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사기 당하는 줄 알면서도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기지를 세워가지고 승인 도장 받았으니까 당신 돈 투자하면 이만큼 뭐 꽃게든 조개든 잡아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거겠죠? 일단 틀을 봐요. 그릇이만 하구나. 능력이 오만하구나. 사람 인성이 또 보이느나. 나는 약간의 검토와 약간의 이제 그러한 면담이 있고 배경을 보고 고려를 해본 다음에 줄 땐 푹 줘요. 중국에서도 돈주들이 네, 줄 땐 푹 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과의 고려는 폭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해나는 듯이 말하지만 선해나면서 자꾸 줄 수가 없잖아요. 선해날 땐 선해난 것 같은데 고려하면서 버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고위험을 거의 유닛이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 대 니은이 각기각기다. 자, 그럼 배 여척까지면 서에서 어떤 걸 벌어서 중국에 갖다 줘요? 이제 배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작업이 다릅니다. 이제 큰 사이즈 배들은 먼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오함을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기본 조개를 목적으로 해요. 조개. 네, 조개. 제일 조개는 이제 바지락이라고 하는 바지락 조개라고 하는 이제 3cm, 3.5cm 이상이면 1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개들을 이제는 양식 정도가 아니라 자연산 조개를 잡는데 바다에도 나가면 이제 지형 기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판에 모래 등판에 조개 등판이 있어요. 그 조개 등판을 찾아서 국토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제 뱅뱅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뱅뱅이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한 180마력, 120마력 뒤에 이제 기관을 하나 따로 설치하고 이제 관을 넣어요. 조인도와 같은 이런 관을 한 20m, 23m짜리를 넣어요. 그 끝에 이제 프로펠러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날개. 흙겠네. 밭가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포만 정도가 아니라 이걸 완전 한 40 내지 50cm를 뒤집어 엎어요. 뒤에는 포망이 달려 있고. 그러니까 씨를 말려. 그러면 그 조개를 그렇게 흙고 나면 다음에 진짜 못 잡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못하게 됐거든요. 중국도 못하게 돼 있고 북한도 못하게 돼 있어요. 특히 중국도 그걸 못하게 씨를 말린다라고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디젤로 100kg, 한 180kg, 150kg를 태우고 유스톤 잡았다? 억대로 버는 거예요. 한 닷새에 6만 불? 뭐 이렇게는 잠깐 벌 땐 또 잠깐 벌거든요. 배 한 2척이 나오네? 닷새 동안? 한 5척 나갈 때도 있고 10척 나갈 아니, 때도 2척 살 돈이 나오네. 순간에. 그럼요. 순간에. 그러니까 바다가 돈을 준다라고 하면 365일을 그냥 망수 먹다가도 망하다가도 그저 한 물살이 때 한 물살이 한 사리가 15일로 보잖아요. 한 사리 때 그냥 다 건지는 거예요. 계획 다 끝나고 빚다 물고 그저 끝나는 거예요.
자, 조개. 그다음에 또 뭐 잡아요? 그다음에 제일 인기 있는 게 꽃게예요. 꽃게. 꽃게는 이제 꽃게는 어디까지 잡혀요? 꽃게는 이제 봄꽃게, 가을꽃게가 있는데 잡기는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1년 12달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봄꽃게가 제일 살이 쪄서 이제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산란기철이 들어가거든요. 월부터. 그러니까 알이 꽉 찼을 때가 제일 명품이죠. 근데 알을 썬 다음에는 요벼요. 그러니까 조금 살쪄서 가을이 되면 다시 겨울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살이 쪄요. 우리는 금어기 뭐 이런 거인데 그 북한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구멍이가 있죠. 뭐 6월부터는 산란기철이기 때문에 원래 꽃게, 조개 이런 걸 못 잡게 됐어요. 봄에는 못 잡게 됐어요. 그런데 그 법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중국에다 다 넘기면 흔적이 없어지니까. 법대로 하는 게 없고 그냥 바다 자원이라는 거는 자리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굴 자리가 낙이랍니까? 팔친 자리가 낙이랍니까? 그러니까 잡아서 파는 일이기 때문에 꽃게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다음에는 아마 들어보시지 못한 걸 겁니다. 뭐 소라 하면 우리 큰 소라만 생각하잖아요. 큰 소라만이 아니라 중국이 별의별 걸 다 가져가요. 꽃소라, 돌소라, 깽, 뭐 정말 별의별 걸 다 가져가요. 꽃소라라는 건 딱 2.5 내지 2cm 내지 2.5cm짜리 소라입니다. 아, 그것도 먹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쑤시개로 파서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용량가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걸 잡자라고 하면 또 북한에서 또 싹 훑죠 그냥. 그러면 이제 초도나 이제 대화도, 속도 이런 섬에 다 군대가 틀고 앉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섬의 조건에서 들어가면 돌소라, 꽃소라 이런 소라들이 그 바위에 짜락짜락 붙어서 판이거든요. 군대하고 합용을 하는 거죠. 그 뭐 멸치나 까나리 뭐 이런 것도 잡히지 않나요? 그거는 일반적인 어업이지요. 그러니까 안강만솔이라고 하는 75마력짜리 북한산 배 혹은 중국산 80마력 이상짜리 배들이 이제 4월 초, 3월 말부터 여기 우리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곳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한국의 이제 까나리잡이 배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까나리잡이 배들은 다 모여 있어요. 황금어장. 왜 그런지 아세요? 뭐 그거 제일 잘 잡히니까 그런 거네. 이 계절의 까나리 크기가 제일 명품 까나리입니다. 까나리도 커요. 작다가 작은 새끼로부터 너무 작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제 맛이. 내가 이제 한 4cm 이상 정도, 3.5 내지 4cm 될 때부터 이때부터 명품 까나리예요. 그러니까 이 5월 한 계절이 황금어장에서 제일 명품 까나리가 잡힐 때예요. 이때부터 까나리가 물 온도를 따라서 소해바다를 향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면 이 선단이 기슭을 따라 까나리 떼를 따라 올라가면서 잡아요. 근데 저 마지막 소북단 비단섬이라는 데까지 가면 신도라고 하는데 여기 가면 미꾸라지만 해줘요. 그거는 더 좋지 않나요? 까나리를 삶으면 다 부러지거든요. 자기 형체가 없어져요. 까나리는 그냥 물고기가 되네, 까나리보다. 그러니까 까나리를 그냥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꼭 데쳐내서 건조시켜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말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말리면 기름이 너무 많아서 쫄아요. 그래서 꼭 데치면 까나리 기름이 엄청 나오거든요. 데친 다음에 그걸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큰 까나리는 데쳐내는 순간부터 다 토막나. 제품으로서의 품질이 떨어져요. 그럼 그때 뭐 그냥 어죽 써먹긴 아주 좋겠네요. 그런 거는 이제 국내 소비. 가격에 따라서 이제.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어업 사료로 이제 닭 사료에도 이제 오븐 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비단산 가서 이만큼 크지 뭐 한국에는 그 큰 게 다시 또 돌아오나? 아니죠 뭐. 안 오죠? 때문에 또 이제 알날로 이제 쭉 중국 대련 쪽으로 해서 빠져 나갔다가 이제 물 따라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봄 되면 다시 이제 뭐 알라이철부터 저 남해바닷가부터 올라오죠. 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꽃게는 어디서 저 비단섬 앞에서도 꽃게 잡혀요? 그럼요. 꽃게는 서해바다 다 잡히네. 그러면 낙지 있잖아요. 한국에서 낙지. 목포 세발낙지, 무안낙지 하는데 그거는 서해에서 잡혀요? 그러니까 서해바다에서 그거는 여기서 낙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이제 찡고마리. 찡고마리라 그래요? 찡거마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찡고마리 하는데 흔히 소해낙지, 곱게 말하면 소해낙지라고 하고. 소해낙지.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이제 민간에서는 찡고마리다. 찡거마리.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남북한 언어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오징어하고 낙지가 북한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오징어를 북한에서 낙지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북한에서 오징어라고 하는 게 우리 낙지가 아니고 오징어라 하면 갑오징어를 오징어라 하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궁금한 게 저기 우리가 말하는 낙지는 북한에서 뭐라고 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서해 낙지 혹은 찡거말이라고 하면 되는데 찡거말이 나도 처음 듣네요. 이게 바다 사람들만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상품 유통이나 생산 이게 다 정률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소에서 나오는 특정하지도 않아도 일반적인 수산물은 민간인들이 먹어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바다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제 바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런 뭐 우리가 낙지는 엄청 좀 귀한 그렇죠. 고급 재료인데 북한도 그게 귀해요? 그렇죠. 북한은 독이야죠. 그리고 북한은 중앙당에서 막 실어가지 않아요? 그런 거 잡히면? 그걸 인기가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 내가 가면 북한 낙지볶음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줄 텐데, 자, 우리가 그 서해 조업에 대한 얘기를 또 한참 하다 보니까 정작 오늘 지금 들었어야 되는 주제, 백령도 표류했던 얘기 우리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게자리가 계절마다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제 기자님이 꽃게는 소해 바다에 다 있구나라고 했는데 개는 말이에요. 네. 자기 태어난 곳에서 겨울잠을 자요. 네. 그곳에서 나서 알을 쓸어서 살다가 다시 물살 따라 다니다가도 겨울잠 잘 때는 꼭 알이 까는 장소에 돌아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서해 앞바다 NLL. 그게 이제 매 손마다 자기 사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해 바닷가에 개가 서해 바닷가로 북한 서해 바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섬 주변이 수심 10 내지 한 7 내지 10m, 12m 안에 그 돌 사이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요. 아이고 그 꽃게도 운 나빠서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참 비극이겠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말이 지나면 개잡이를 못 합니다. 겨울잠 자러 개들이 다 내려가거든요. 자기 곳에. 그런데 무엇이 귀한 거는 무엇이 잡히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 꽃게가 없을 때. 바닥이 날 때가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 공간을 젊은 혈기에 또 노리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걔네를 잡으면 겨울에 꽃게 이거 대박 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거죠. 그거 어떻게 잡아요? 가라앉은 꽃게를? 근데 북한에서는 잠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잠수해서 잡는 거예요? 잠수해서 잡아야 되겠는데 꽃게를 잠수해 잡는다는 또 처음 듣는데? 잠수를 못 하게 하잖아요. 잠수복 자체를 민간인들은 허용이 안 됐잖아요. 모굴이나 잠수복 자체를 민간인들이 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잠수를 도로 하는데 돌잠을 해요. 돌잠 아시죠? 돌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머구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구리는 뭐 특수부대가 쓰는 거죠. 머구리 있으면 다 올라가죠. 머구리 절대 못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돌잠 뭐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이자와 같은 꽃게를 잡거나 해삼, 생북 잡아야 되겠는데 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돌잠을 해라. 돌잠이라는 건 이제 큰 모자를 쓰고 모구리가 아니라 그저 이제 방수복은 잠수복인데 경잠수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을 것 같아도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 가라앉자면 돌주머니를 차야 돼. 그럼 그 머구리하고 비슷한데 나비 아니고 돌을 차고 들어간 돌주머니를 차고 무엇이 또 다른가? 모구리는 산소통을 지잖아요. 모구리도 산소를 위해서 공급하죠. 그건 공급. 호수에다가 연결해서. 그런데 그런 모구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만약 모구리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만 헤엄을 칠 줄 아는 분들은 30 내지 40cm짜리 이제 물관을 끼고 호흡관을 끼고 헤엄쳐서 옵니다. 그렇지, 그 복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엎드서 오죠. 그러니 통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공기 압축기로 바람을 불어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반경이 찔려 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해 출신인데 그걸 우리가 머구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투구 쓰고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투구를 안 쓰는데도 산소통 연결하는 또로렉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입에다 물고 들어가거든요. 이건 투구는 없는데 대신 깊이는 못 들어가고. 서해는 그 보통 저 머구리들은 납을 차고 들어가는데 그건 납이 없어서 돌을 차고 들어간다고 처음 듣는데 아무튼 산소줄을 메고 들어간다고 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제가 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섬에 들어가자면 섬마다 다 이제 초도 방어대, 대화도 방어대 군대가 다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위수구역돼서. 그래서 이게 사업을 했어요. 해서 대화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기하고 이제 오장이거든요. 잠수함 기지가 있는 데인데. 그래 제가 이제 항해남도 운율군에 가면 북한 소의 해상 조격 30일 조격이 있습니다. 30일 조격대대가 있는데 이 조격대대의 전투원
군인이죠. 현역 그 군인. 우리 말하면 그 특전사급들이잖아요. 그럼 예. 뭐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 예. 뭐 이런. 해병대보다는 좀 세지 않나? 그럼 예. 우리도 해상구조대. 뭡니까 이번에도 인양 작업하는데 UDT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해상 조격이 북한에 2개 대대가 있어요. 예. 대대국으로. 예. 그런데 소해바다에 있는 31대대에서 이제 10명을 제일 우수한 잠수부 10명 15m 이상 들어가는 잠수부 10명을 채용을 했어요. 훈련 참모를 데리고 이제 잠수복은 미국제 잠수복에 산소통은 제판 일본제 산소통에 그건 사실 전투 장비를 열었죠. 목 내대고 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제 압축기는 배에다 설치했는데 러시아제예요. 무소련제. 이렇게 이제 아이노코를 다 맞춰가지고 나갔는데 쉽게 말하면 UDT 요원 10명도 있고 나간 거네. 여기에 조 한나에 손장 1명, 갑판장 1명. 다음 배 번호를 딱 떼고 훈련 번호를 따랐어. 856 딱 이렇게. 잡히면 훈련 나왔다 뭐 이러려고. 훈련 번호. 훈련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번호를 달면 이제 해군 참 뭐 경비종들이나 경비함들이 붙으면 훈련 중이야라고 하면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다치지 못해요. 이렇게 하고 또 나온 게 이제 대하도로 올라갔는데 항해도 쪽에서 또 나면 보통 이제 24시간 내지 30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물살에 따라가. 대화도는 평북 앞에 있는 데니까. 그럼요. 예. 이렇게 가던 도중에 이제 해상경보가 터졌어요. 해상경보가 터져서 15을 맞았는데 닷을 넣고 밤새 맞다 보니까 박이 터졌어요. 박이 나갔다는 게 이제 목선이니까 판자 사이에 이제 쭉 물이 들어오지 않게 틀어 박는 게 있어요. 이제 짬이 생기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너무 치다 보니까 이제 박이 나가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물을 퍼내면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작업 못 하겠다. 내려가자 다시. 하고 돌려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물이 너무 들어오다라니까 해상경보는 치지. 바다에서는 좌표에 관계없이 물줄 따라 배를 놀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 10시간 가야 될 길도 30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파도 들어오는 거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맞아요. 대각을 45도로 세워야 되니까. 그 나도 연유가 바다 사람이니까 안다고요. 연유가 바닥에 나. 바닥에 났는데 왜 연유가 바닥 날 수밖에 없냐?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거를 이제 물펌프를 돌리자면 시간을 계속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유가 바닥에 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부터는 인력으로 물을 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120마력이면 깊거든요. 그래서 운물처럼 올리듯이 군인들을 시켜서 해라 해서 이제 걔들이 했어요. 지금 이때부터 표류가 되기 시작인 거죠. 결국 표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내려가기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다. 물 따라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이때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해상 물 푸다 보면 군인들이 물을 안 퍼. 어디 갔나 보면 저 뒤에 가서 담배질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야, 한 4시간 헤엄치면 갈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네는 전문 8km, 20km 헤엄을 훈련하는 애들이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 바다가. 20km도 헤엄쳐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다 하면 무섭지 않고 방위만 알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야단이야 이제. 민간인 3명이 있었는데 저 헤엄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 얘네 물이 드는 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간인들까지 동원해서 물을 풀면서 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캐더를 넣고 고민한 거는 백령도가 있으면 그 전에 이제 과일군 앞바다에 초도라는 큰 섬이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 한국 거였다고 해요. 그렇지. 전쟁 때는 서해바다 섬이 다 우리 거였지. 바꾸면서 지금 포기했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초도에서 물살을 안쪽으로 타면 어떻게 가든 북한으로 가요. 바깥 물살을 타면 백령도로 가. 그러니까 이제 운명에 맡기자라고 있었는데 그만이야 바깥 물살을 탄 거예요. 배가. 이제 백령도로 떠내려가는 운명이 됐네. 그럼요. 이제 보이는 섬이 어디에 어떤 섬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헤더를 넣고 이축을 하다 보는데 섬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 보인다. 그다음 계산을 해보니까 분명 백령도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 특수부대 군인들은 그 뭐 군관도 탔을 거 아니에요? 훈련 참모를 한 명 이제 우리가 대대에서 선출을 해줘서 훈련 참모가 탔는데 무슨 훈련 참모 정도면 완전 그 소자 정도 아니에요? 소자인데 소중자 편제인데 베테랑이거든요. 이 정도면 체구도 크고 이 바다에선 뭐 바다 물속의 해독까지 다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무서워 안 해요. 돈 못 벌어서 안타깝지.
결정적인 순간에 뛰어내리면 된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무서운 건 해로 거슬러 이제 올라와. 가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욕먹을 고비 기재가 있잖아. 기재를 벌이고 있고 탈출하고. 훈련한다고 군인도를 들고 나고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근데 행위.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해류를 거슬러서 북한 땅을 가기는 어렵지 않나? 물살이 이제 또 물때를 만나서 물이 들 때는 무섭게 가요. 아, 밀물 쏠물 있잖아. 밀물 때 이제 타면 그냥 뭐 무서운 속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살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살이 들어갈 때가 됐다 몇 시부터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백리도 보이니까 군인들은 또 어떤 반응이었어요? 군인들은 그냥 뭐 뛰어내려야 될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 뭐 쟤네끼리 지금 하는 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훈련 참모는 이대로 애들을 건져 갖고 들어가면 별 내놔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고 우리는 돈을 생각하죠. 투자한 돈이 어느 정도인데 배 버리고 기재 버리고 다 버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상하지? 이거 엄청나고 기본은 살아서 갈까라는 게 문제예요. 헤엄칠 줄 모르잖아요. 각자 더 생각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배가 하나 나타났어요. 배가 하나 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배가 정말 희망의 배거든요. 야, 저게 배가 왔다. 근데 이제 가까이 올수록 걱정이 많아져. 적이면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얘네는 이 북방 한계선이나 이 전전 지역에 대한 공부를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해상 중위기라는 게 기본 이 돌파를 목적으로 해놓은 애들아. 그 UDT지 우리말로. 그러니까 너무 빤하거든요. 정세가. 그러니까 저게 만약 국군의 경비종이면 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럼 그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운다면 군인 10명이 싸운다? 그럼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국군이라면 만약 경비종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초조하더라고요.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도망쳐야지 그래도 그 UDT라도 무기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그냥 바다에 뛰어들기는 너무 멀어요. 해상 바다에서부터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어요. 멀고 쉽게 포기하지는 않아요. 얘네도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버텨보자. 아직은 더군다나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바다 작업을 하다 포로돼서 갔는데 다시 판문점으로 온다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판문점으로 올 때 영웅 대접을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겠네. 복잡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당착돼 보자라는 건데 훈련 참모가 배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준비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배에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가시몽둥이랑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준비를 하고 쭉 자리를 앉아 있는데 제 딴에는 배포 유하게 앉아 있어요. 배포가 그래도 우리말하면 소령이라고 딱. 애들도 배포가 유해요. 하긴 뭐 특수부대 UDT 출신들이니까. 어쨌든 해군이 올 거 아닙니까? 배포가 유한데 우리 하나 불안해요.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은 불안하잖아요. 근데 툭 온 것 보니까 북한 깃발이 나뉘려. 그럼 경비정이 오긴 왔네. 네, 근데 바다에서 띄우는 깃발은 또 작잖아요. 큰 거 안 띄우잖아요. 다 온 걸 보니까 이제 북한 깃발을 했어요. 다행이다고 정말 우리로 말하면 마치 그 무슨 조국을 만난 것 같은 얼마나 그때 심정이. 그래서 막 반가워서 여보시오 이러고 반가워서 이제 던져주는 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야. 생각외로 대접은 너무도 처참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받고 촉 올라오는 그 사관이 야 누가 선장이야 누가 책임자야라고 물어보면 반말이에요. 반가워서 제가 나갔는데 단번에 따기를 맞아고 귓뺨이고 저 번쩍하고 오더라고요. 제가 번쩍 맞았는데 저도 그때까지는 아직 군인 정신이 있잖아요. 뭐지? 하면서도 죄책감이 있으니까 반발을 못했어요. 네, 그때부터 역설을 퍼붓는데 이놈 새끼들 너네 월남하는 거 아니냐 뭐 온갖 감투 다 뒤집어 씌우면서 막 지랄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에서 함장이 종장이죠. 조그만 나서 종이니까 종장이 다 건방지게 상위인가 대인가 되는데 참 나오게 야 그 이 새끼들 배다 뒤지고 이 새끼들 다 범수죄까지 다 하라.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해상 저격 친구들은 군복은 안 입고 있었어. 군복이 안 입고 그냥 모구리를 입을 때 안에 두꺼운 동네이를 입고 두꺼운 네일을 입고 네이처럼에 이렇게 앉아 있었구나. 그 바람에 딱 이제 목도리만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난장을 치고 있으니까 보다 못해 안 되겠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배에서 내가 책임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참모가 보다 못해 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사관이 상사가 촉 보니까 너 몇 살이야 너? 벌써 지휘관이 한마디 던지니까 서부들이 부른 거였어. 애들이 쫙 일어나. 쫙 일어나더니 그저 가타부터 없어요. 함을 넘어서더니 그 배에 넘어서더니 한 8명인가 되거든요. 그 종에. 몽땅 초토시켜놓은 그 걔네. 종전시켰어요. 아예. 다 때려 눕히고. 손맛을 보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딱 보면 야 훈련 중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라고 말하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응? 너네 어디다 대고 야 너네 지금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너를 만나 얼마나 반가웠냐. 봐라 지금 배가 이 정도고 기름이 떨어져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됐냐 알아보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고 교양 맞고 다음에 기름 좀 달라. No. 물 좀 달라. No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도 정량을 차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 기지에.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은 조금 주더라고요. 기름은 주고도 안 줘요. 그럼 너 기름 안 주면 우리 못 들어가지 않냐. 우리 기름 주면 군무소금 부대로 귀향하지 못한다. 좋다. 그럼 기름을 좀 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너네 배에까지 다시 기름을 내다 주마. 협상. 지사장님이 약속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다. 내가 오히려 기름을 이제 50kg을 내다 드린다. 그러니까 20kg만 달라. 20kg는 그저 한 2시간 가동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또 표로 되는 걸 놔두지 못하잖아요. 매마주는 화풀이지. 그러니까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마지막 연손에 한 400m 전에 왔는데 기름이 떨어져. 곡식들 애들이 다 내려요 그냥. 겸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민간인들만 닷을 놓고 저도 우리가 공기부양종을 가지고 나갔댔거든요. 그걸 타고 저는 오고 손장과 갑판장만 거기에 떨고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야 그때 몰라면 했으면 29살 때인데 그때 탈북을 했으면 제가 조금 더 그때 왔으면 아마 또 정신 각오 안 됐으니까 장군님의 품으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판문점을 가면 영웅 칭호 받을까봐 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올 생각이 있었으면야. 어쨌든 뭐 군인들은 다 가면 내 정체가 뽀록이 나니까 나는 간다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그 기름 50kg 갖다 줬어요? 갖다 줬죠. 왜냐하면 거의 뭐 10종대, 9종대, 7종대, 8종대 이렇게 종대가 다 있는데 그 종대가 뻔하니까 꼭 또 마주쳐요. 또 마주치니까 기름 50kg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담배랑 해서 물자루를 준비해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갖다 줬죠. 북한 경비정이 우리 기름 20kg만 빼주면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맞아요. 아유 참 북한 경비정들도 불쌍하고. 예, 아무튼 그 백령도 그때 그러니까 한 몇 킬로까지 접근했어요? 백령도가 시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5천 정도면 벌써 5kg. 예, 5km 정도면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5km, 1만 미터, 10km 정도면 시야에 들어오는데 해무상 단계, 그러니까 안개가 끼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의 보기에는 한 5천 정도 뭐 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거르르한 일들이 지금도 서해 바다에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몰랐던 또 그 서해 바다에서 특수부대 그때 UDT 우리말하면 UDT 한 10명이 백령도 들어왔으면 우리 또 바짝 뒤집혀 쓸 것 같고 나도 바빴을 거예요 그때. 안 오기 잘했어.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엄청 시달렸을 것 같아. 아무튼 그 재밌는 얘기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 채널 반디의 혼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